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영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 금요일날 추천 주셨던 5월 2일 오늘 매수했던 셀바스 AI입니다. 이번 주 화보고 좀 시간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고 저가도 있기 때문에 최고가 수익이 10% 달성이 됐습니다. 셀바스 AI 어떤 전략도 추가로 주실까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미증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 AI 관련주들, 챗GPT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 미국 증시 안에서 이제 은행주들은 사실 리스크가 있죠. 오늘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일단락은 됐지만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안에서 기술주에 대한 비중, 빅테크에 대한 비중이 한 40%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테크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 안에서는 AI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AI 관련한 미증시의 상승에 대한 원인이 섹터가 될 수 있었던 AI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들을 실제로 이제 국내 지금 4월 말 그리고 지금까지 좀 살펴보면 사실 1월 달, 2월 달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었죠. 우리 주도 섹터로 될 만큼. 그래서 하지만 3월 달, 4월 달은 2차 전지가 또 휩쓸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엔터 쪽하고 AI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 관련한 그 셀바스 AI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 시장이 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셀바스 AI가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셀바스 AI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좀 탄탄했던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셀바스 AI의 매출만 놓고 보게 되면요. 1분기의 매출이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조금 줄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매출이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특징이 뭐냐면 법무부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 캐시카우가 이미 좀 확보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봤을 때도 셀바스 AI가 사실 워낙 또 음성 합성 시장 안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AI 관련한 확장성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영업권 내에서 워낙 또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좀 공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고가 대비했을 때 많이 좀 조정이 나왔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직전 수익률을 이미 좀 도달을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길게 보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3만 원대 구간도 충분히 만약에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3만 원대 주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지만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3만 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미증시 내 AI 관련된 상승세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도 이와 함께 보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장 보이는 기업, 가격적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목표가 도달 완료했지만 추가적으로 3만 원 선까지 상향해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장비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4월 중순경에 수익률 달성했고 31% 넘는 최고가 수익을 달성한 기업인데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AS 주셨어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일단 이 종목도 사실 수익률을 도달했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목표 수익률 도달하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공략 의견을 좀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사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익성도 괜찮고
사업성 면에서도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좀 약하게 될 경우에 다른 업황, 그리고 다른 뭐 태양광 쪽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성장성을 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상승 초기 추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아직 상승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미 돌파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향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2만 원대까지 일단 돌파를 했는데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 매년 영업이익률 20%를 기록하고 순이익률도 20%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1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 반도체 장비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있고, 주로 이제 납품하는 장비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평평한 판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평한 판에 그것을 장비를 소재를 놓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래서 이런 증착 장비 안에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업,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독과점 기업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끌고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일단은 수익률은 도달했지만은 가격적인 구간 메리트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종가 대비했을 때 1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15,800원 정도가 됐는데 네.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목표 수익률 잡으시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가격대에서 제공량 AS 주셨습니다. 대기업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또 독점적 기술 보유했기 때문에 전망 좋게 봐주시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수익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1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매수하시고 한 3거래일 상승 나오다가 한 2주 전부터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세로 마감되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대전략 가능한 종목으로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중국 쪽을 좀 기대해봐야 됩니다. 사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인프라 투자를 중국에서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 철강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를 해보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별주 흐름이 조금 강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소재로 급등을 보여줄 때 그 부분 안에서 상승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철강 쪽 테마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32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모델로 공략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35조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철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사실 조금은 지지부진한데, 그 부분 안에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천천히 좀 재개가 되고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지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따라옵니다. 그래서 철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8% 정도 제가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나서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좀 매수가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보다 한 45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에 매수하시게 되면은 조금 중기적 성향으로 보시면서 공략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중국 리오프닝과 철강 수요 기대감으로 짚어주셨고요. 현재 매수 유효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기존보다 상향을 해서 중기적 관점으로 45만 원 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전략 주셨을 때 단기로 60만 원 선에서 또 목표가는 80만 원 제시해 드렸거든요. 또 어떤 전략 추가로 주실까요? 일단 오늘 에코프로를 가지고 나온 거는요. 네. 사실 특징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에코프로는 이제는 누구나 아는 종목이 됐고 네. 누구나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인식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징주로서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사실 에코프로가 사실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2월 달에 14만 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70만 원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그리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가 11% 급등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같이 뭐 1% 가까이 급등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가 계속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제가 매주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4월 27일 기준했을 때 공매도 잔고 금액이 6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는 한 에코프로에 대한 현재 주가 60만 원, 70만 원 이 현재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5월 내내 아마 에코프로는 계속 60만 원, 70만 원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만 원대 근처가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특이점으로 좀 보시면서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매수 가능한 가격은 한 60만 원대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단기적으로도 계속 80만 원대 정도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에코프로는 일단 좀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셨다가 6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공략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줄지 않는 한은 주가 빠지지 않을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5월 내내 60에서 70만 원 선 유지할 것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0만 원 매수 가능 가격으로 말해드렸고 목표가 80만 원 선 안에서 단기로 대응해보는 전략 동일하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에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죠.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에코플라스틱이 오늘도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지금 국제 전기 자동차가 지금 개최 중이라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아직까지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히토류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 지금도 아직도 강세를 견인하는 만큼 지금 횡보 구간이라고 좀 보여요. 6,000원 부근에서 6,500원 부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반복적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권인 것 같고 매도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한 6,100원 부근에서 재공략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진입할 거면은 이때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6,6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한테 범퍼를 지속적으로 좀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아직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만큼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분기별로도 재무 상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이 국제 전기차 엑스포와 함께 오늘 자동차 부품주 전반 오름세 보인 점 설명드렸고요.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단기로 6,6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이 전략 때 이제 추세 꺾이지 않았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도 9%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바로미터 이구산업 관련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구산업도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5월 달까지 25bp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좀 금리가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은 그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구리 관련주나 철강 관련주도 오늘 올랐죠. 부국철강도 가파르게 오름세 보였고 KG스틸도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철강주도 좀 오름세를 보였고 네. 구리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인 만큼 추세도 아직까지도 좀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금일 고가가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4일날 새벽 4시죠. 그때 FOMC를 발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파월이 어떻게 좀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좀 움직임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만큼 그거를 좀 주목해서 유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 하나 5월 FOMC 베이비 스텝 단행 이후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구리 철강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고요. 4일 새벽 파월 연설에 주목을 하면서 이구 산업 대응해 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SP 시스템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기준으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시스템스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AI랑 로봇은 좀 같이 한묶음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오늘 로봇주도 좀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고 AI도 좀 강세를 보인 만큼 로봇주, 감속기 관련주, SP 시스템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주봉상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좀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현재 12,000원 부근에서 14,000원 부근까지는 반복적으로 올랐다가 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눌렸다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손절선은 12,4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선은 15,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 시스템스에 대한 AS는 12,000원, 14,000원 석의 반복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절가 12,4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익절가는 15,000원 선을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양자암호 기술 관련주 KCS인데요. 4월 10일 장대 음봉 나온 이후부터 좀 계속 밀리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8,200원 선 손절선 제시드렸는데 오늘 그 위에서 좀 마감되긴 했는데요.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네, KCS도 아무래도 AI 관련주가 좀 움직이니까 이것도 같이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된 것 같고 KCS는 과거에 좀 N자 패턴이 좀 강한 종목이에요. 과거 패턴을 보면은 급등하고 나서 거래량은 동반하고 급등하고 나서 좀 쭉 눌렸다가 이 부분에서 또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죠. 네, 지금도 현재 거래량을 좀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보이고 나서 좀 눌린 상태에서 좀 한 7,9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N자형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 손절선을 7,900원 잡고 좀 반등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KCS에 대해서는 손절선 좀 더 낮춰서 7,9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후 반등을 노려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